북클럽 활동 어땠어? 나는 책으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더불어 우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얘기도 들어주고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책과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언니 말처럼 다 같이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도 알아가고 내 생각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책에서 제시한 극복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더 성숙해져가는 걸 느꼈어. 우리 말고도 다른 학우들도 말 못할 고민거리나 걱정이 많을 것 같아. 맞아. 우리 북클럽 책 선정할 때만 해도 우리가 선정한 책 외에도 고민거리가 더 많았잖아. 우리가 학우들의 사연으로 구성한 작은 라디오를 하나 제작해보면 어떨까? 취업한 학우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우리가 나눴던 책 이야기도 넣는 거야. 좋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북치기 박치기 라디오를 만들어보자. 안녕 여러분. 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라디오 북치기 박치기 DJ 석코코입니다. 요즘 들어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정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봤다는 분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기 보라색 티 입으신 남성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들으셨네요.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저는 강박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27살 김도현입니다. 집을 나설 때 문이 잠겼는지 몇 번씩 확인하고 물건은 무조건 제자리에 갖다 놔야만 편안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번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힘드시겠어요. 다음은 저기 단발머리 여성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8살 김수인입니다. 저는 폭식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음식을 토하기 직전까지 먹고 단식하고 먹고를 반복하다 보니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 때보다 몸무게가 30kg 이상이 늘어났어요. 요즘은 거울을 보기도 무서울 정도인데 아직도 폭식증 때문에 몸무게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기본적인 의식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사연자 세 분도 각자의 정신건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성공적으로 극복하셨다고 하십니다. 먼저 수면제로부터 고통받았지만 단약에 성공하신 송하영 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부터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해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복용해왔다가 한 달 전 모든 약으로부터 단절에 성공한 송하영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던 약들은 다른 부작용들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단약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약 하나하나를 끊을 때마다 편두통과 금단 증상들에 시달렸었죠. 그럴 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다시 약을 복용하고 싶었지만 저는 모든 부작용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남들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죠. 그러던 와중에 만나게 된 책이 나는 수면제를 끊었습니다예요. 이 책은 수면제 단약 시도부터 성공까지 과정을 세세하게 담고 있죠. 과정에서 겪는 감정도 생생히 담겨 있어요. 책에서 저자님은 저와 비슷한 이유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하였고 단약을 시작하면서 많은 금단작용에 시달리셨죠. 저자님도 처음부터 쉽게 단약을 하신 건 아니지만 고민보다는 실행을 하셨고 단약 계획을 세우며 감정일지 작성을 통해 진짜 자신의 생각을 파악하고 운동, 식사, 수면 3가지를 조금씩 노력하며 단약에 성공하셨다고 하셨어요. 또 약을 끊기 전에는 단약의 부작용에 견딜 수 있는 몸을 먼저 준비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감약 순서와 용량을 지키며 천천히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당시 여러 약의 부작용에 고통받던 시기에 이 책을 읽고 깊게 공감한 후에 저자님처럼 계속 다짐하고 노력해서 저도 드디어 모든 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단약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단약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ADHD로 고통받으셨던 안진영 씨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6살 안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덜렁거리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정신없이 굴고 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냥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성인이 된 후 ADHD였다는 걸 깨달았죠. 병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차라리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해결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좀 더 일찍 진단을 받았더라면 과거의 상처나 좌절도 겪지 않았을 것 같아 아쉽기도 했어요. 진단을 받은 후 관련 책을 찾아보다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책에는 ADHD가 정확히 뭔지, ADHD를 진단받은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지, ADHD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자님께서는 ADHD로부터 자신을 돌보기 위해 주변 공간 정돈하기, 정리 규칙 만들기, 정리 상태 유지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감을 올리고 증상 완화에 노력하셨죠. 저도 같은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니 ADHD에 대해 궁금하거나 진단 받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음은 회피형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손혜리 씨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4살 손혜리입니다. 저는 애착 유형 중에 회피형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회피형 사고가 극심해지면서 3년 전부터 극복하려고 노력해왔고 현재도 노력 중입니다. 회피형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보단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고 타인에게 함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면 계속 버티다가 갑자기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마음을 호소하기보다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회피형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회피형의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상황에 따른 분석, 실제 사례에 따른 극복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책에서 알려주는 극복 방법인 확실한 기분 표현, 자신에 대한 기대치 낮추기, 회피형 사고를 바꾸기보다는 안정화시키기를 통해 조금씩 회피형 사고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렇군요. 세 분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인상 깊네요. 관련 좋은 책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세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정신 건강 극복 스토리와 책 소개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북치기 박치기 팀의 손예리, 안진영 그리고 송하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참여를 못하게 돼서 저희 둘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가 이 북클럽을 결성하자고 먼저 제의를 하였는데요. 학기 초에 저희 정신건강학 수업 중에 그 자가 측정 도구로 저희 정신건강 상태를 참고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검사 결과가 예상외로 낮은 점수로 나타나는 항목이 많아서 저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취미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평소에 저는 독서를 좋아하던 편이기에 책을 이용해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싶었고 이에 뜻이 맞는 친구들과 북클럽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책 선정은 팀원 각자 개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제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연은 살짝 각색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 어떤 자신의 건강 문제와 결합해서 각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엇나가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책을 읽고 그 책을 바꿔 읽으면서 서로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어떤 자신의 고민거리를 토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친구들의 정신적인 고민거리나 궁금한 점을 취합하여서 결과물의 사례 제시 앞에 처음에 라디오 할 때 손 들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녹였고 그리고 여러 사례와 책 소개, 책 추천을 종합해 봤을 때
결과물을 가상 라디오로 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에 팀원들이 모두 동의해서 북치기 박치기라는 가상 라디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활동 소감, 일단 제 활동 소감은 북클럽 활동을 통해서 혼자 책을 읽는 것이 아닌 동기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이나 방법 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떤 이런 과정에서 따뜻한 말을 서로 건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매우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선정할 때 내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불건강한 정신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내용에 더 몰입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수상하게 될 줄 몰랐는데 장려상을 받게 돼서 너무 보람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북클럽 활동을 통해 나의 내면도 돌아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는 나누지 못했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휴먼마이 팀입니다. 먼저 참여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사람은 살면서 늘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항상 관계가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협력을 요구하는 간호사의 직업 특성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한 저희는 환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관계 심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캐모마일조는 이 모든 관계의 전제 조건이 본인의 내면을 먼저 이해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적절히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인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클럽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그리고 나를 지키는 심리학이라는 두 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는데요. 먼저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도서는 회피형 인간에 대해 기술한 책입니다. 점점 요즘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혼자 생활하고 생각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회피형 인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간호사는 업무체계 내에서 혼자가 아닌 다른 간호사 동료들과 함께 협력적인 업무를 도맡아 대상자를 사정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간호학적 직업의 특성상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업무 역량을 키우고자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를 지키는 심리학이라는 도서입니다. 이 도서는 일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치여서 힘겨운 사람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을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책을 선정하기 이전에 한 에피소드를 선택해서 읽어보았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 각 에피소드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대처해야 할지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을 읽고 각자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조사하고 이해하였으며 팀원들과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본인의 인간관계와 애착 유형을 관련시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를 지키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다양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각자의 활동 소감을 종합해 보았는데요. 인간관계를 주제로 다루는 책이다 보니 정말 살면서 누구나 경험해보고 생각해봤을 법한 얘기들이 많았고
이에 공감이라는 감정을 시작으로 그 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클럽 활동을 통해서 팀원들과 각자의 애착 인형을 소개해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상황에 대처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이전에는 각자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잘 대처하고 있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애착 검사 이후에 각자의 의견을 공유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각자가 부족한지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수상소감을 작성해보았는데요.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면서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소중한 인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기능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안일해지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당연하다는 생각 없이 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북클럽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저희의 생각에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북클럽에 참가한 팀 아띠나레의 활동 보고 발표를 맡은 대표 조수연입니다. 목차는 팀 구성 이유와 팀원 소개, 활동 목표, 도서 선정 기준, 독서 활동 계획과 진행, 글 도담관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북클럽을 마치며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을 구성하게 된 이유와 팀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명은 아띠나레로 친구라는 뜻의 아띠와 날개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나레를 더한 말입니다. 팀을 구성하며 북클럽 활동을 통해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인문학적인 소양을 증진시키고 글 도담관의 홍보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시키자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팀 아띠나레는 책을 좋아하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학년 재학생인 조수연, 이경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띠나레의 활동 주제와 목표는 독서 후 독후 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지식을 쌓고 동시에 책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아띠나레만의 방식으로 글 도담관의 홍보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띠나레의 도서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공통도서는 간호 관련 도서로, 개별 도서는 비간호 관련 도서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보험심사 간호사를 간직하다라는 책은 다양한 간호사의 진로를 탐색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혈액암을 앓았던 영화평론가 허지용님의 이야기가 담긴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을 통해 투병기간 환자의 심리상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도서로는 간호사는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을 통해서 자존감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선정하게 되었고, 또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은 어른이 된 지금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서활동 계획과 활동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우리 학교 도서관인 글 도담관을 자주 애용하는 재학생으로서 도서관 이용률이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도서관 이용 실태조사 및 도서관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월별로 진행된 활동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9월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반적인 북클럽 활동을 구성하기 위한 회의와 공통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지난 3일 도서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투표 포스터 제작을 진행하였고, 제작한 투표 포스터를 도서관과 교내에 부착한 뒤 홍보활동에 사용될 글 도담관 내부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법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와 이러한 내용을 담을 QR코드를 디자인해서 도서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도서관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도서관 이용법 품포지를 분해 부착하였고 공통도서인 살고 싶다는 농담과 보험심사 간호사를 간직하다라는 책 내용을 기반으로 독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 도담관과 관련하여 북클럽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저희 팀의 공통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공통 의견으로는 자격증, 토익, 토플과 관련된 수험서와 또 공강 시간을 활용할 멀티미디어 룸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신간도서존이 마련돼서 신간도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클럽을 마치며 저희 아티나르 팀원들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MBTI 검사를 했을 때 100% I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내향적이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조금 꺼리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으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야 했고 또 공통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을 통해서 저 혼자만의 공간이었던 책 안의 공간을 넘어서 좀 더 책 밖의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서울여자간호대학교와 그 도담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팀 아티나르의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